그래서 오늘은 눈물 흘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에이스학과 신경원 원장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얼마 전에 60대 어르신께서 내원하셨고요. 저희 병원이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항상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눈물을 이렇게 축이면서 눈물 흘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갔을 때 찬바람 불 때 눈물이 많이 나신다길래 예, 어르신 그럴 때면 눈물약을 좀 넣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눈물이 많이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눈물을 넣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드리면 항상 들어오는 말이 눈물이 나는데 눈물약을 왜 넣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눈물 흘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흘림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흔한 원인은 건조증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눈물길의 폐쇄입니다. 자, 우리 눈에 눈물의 분비와 배출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점이 여기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눈물점을 막는다고 그러면 눈물이 생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눈에 눈물을 생성하는 부분은 여기 부분에 있어요. 우리 눈의 바깥쪽, 요 위쪽에 눈물샘이 이 뼈 안쪽에 있어서 거기서 눈물을 분비를 해주고요. 우리 눈물의 기름은 이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에서 분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분비가 되면 눈에 촉촉하게 눈물을 적셔준 다음에 이 눈의 안쪽에 있는 눈물점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약을 넣었을 때 갑자기 목으로 쓴물이 넘어온다. 그거는 눈물길이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쓴물이 넘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 좋은 거고요. 우리가 막 펑펑 울 때 콧물이 막 펑펑 나오는 거는 이거는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 코를 통해서 콧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는 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조증 때문에 눈물이 왜 흐르느냐? 우리 눈의 눈물은 기름 성분과 물 성분이 적절히 배합이 잘 되어야 좋은 눈물입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기름 성분이나 이 물 성분이 줄어들게 되고 소위 말해서 눈물이 아닌 맹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바람이 불거나 눈이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 눈의 각막은 눈물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눈물이 맹물이기 때문에 눈을 보호해주지 못하게 되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 각막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이걸 각막 밀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눈이 시리고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눈이 지금 아프구나 하는 신호를 받게 되고 이 뇌에서는 그래서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비되는 눈물은 맹물이기 때문에 맹물이 분비가 되면 눈이 또 보호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근본적인 거는 건조증이다. 건조증 때문에 눈이 손상이 되고 시렵고 뇌에서는 눈물을 분비하는데 눈물이 맹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눈이 시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건조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눈물 흘리는 경우에 보통은 실내에 있을 때는 이 눈물 흘림이 별로 없어요. 실외, 밖에 나갔을 때, 그리고 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요거는 건조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 건조증의 치료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인공 눈물을 점안을 하고 IPL 레이저나 그리고 눈물길을 막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찬바람이 불거나 겨울에 눈물 흘림이 많은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안경을 써서 찬바람을 보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을 설명을 해드리면 눈물길이 폐쇄가 될 경우에 눈물 흘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수구가 막혔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눈물샘에서 눈물이 분비가 돼서 눈물을 촉촉하게 한 다음에 눈물점을 통해서 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관이 막혀 있게 되면은 눈물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쪽으로 흐르는 거겠죠. 이거를 눈물길의 폐쇄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과에서 환자분들이 내원했을 때 가느다란 관을 요 안쪽을 통해서 이렇게 시린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바늘로 가는 걸로 여기를 찔러서 물을 분비를 했을 때 코로 물이 넘어옵니다 라고 하면 눈물길이 안 막힌 거고, 코로 물이 안 넘어오고 바깥쪽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눈물길이 막힌 거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일부 환자분들이 이 검사를 눈물길을 뚫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눈물길을 뚫는 행위가 아니고 눈물길이 막혔는지 검사를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 눈물길이 막힌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심한 경우에는 코 안쪽에 있는 뼈를 뚫어서 그쪽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눈물길을 새로 만드는 건데, 이런 수술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길이 막힌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내시는 게 좋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까지 진행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 두 번째 눈물길에 막힌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밖에가 나가든 실내에 있든 항상 눈물이 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항상 수건을 가지고 다니고 항상 눈을 적시는 경우, 눈물을 닦아내는 경우, 실내에 있을 때도 눈물이 나는 경우, 이때는 눈물길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눈물 흘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비유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 홍수가 난 원인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경우, 즉 눈이 건조해서 눈물의 분비량이 많아서 눈물이 흘러 넘치는 경우이고, 자, 홍수가 난 두 번째 원인, 하수구가 막혀서 홍수가 나는 경우, 우리 눈에 눈물길, 배수구가 막혀서 눈물이 배출이 되지 않고 눈 바깥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해 볼 수 있고요. 물론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